여러분 안녕. 네, 제주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소년법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2019년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교 1학년인 여학생 7명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폭행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는데요. 2019년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시작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는데요. 그로부터 2달 후인 2019년 11월 정부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강제 전학 조치 등이 취해졌고, 법원에서는 가해 학생 대부분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감옥이 아니고 소년원에 보낸다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해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14세 미만은 나쁜 짓을 해도 다 봐준다는 얘기인가? 어쩌겠다는 거지?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고요. 이어서 드는 생각은 14세 미만? 그러면 14세 이상은 미성년자여도 처벌한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증이 들죠? 예, 이처럼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소년법을 보면 연령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고요.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촉법 소년이라고 부르면서 형벌은 주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형벌은 뭐고 보호처분은 뭐예요? 자, 여러분, 형벌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흔히 아는 사형, 그 다음에 감옥에 가는 징역, 그리고 돈을 내는 벌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그리고 소년원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자,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아까 말했던 형벌은 안 되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4세 이상부터 그리고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이나 형벌 모두 가능한데 아무래도 미성년자니까 조금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또 있죠. 촉법? 아니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촉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촉법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좀 더 쉽게 말해서 형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소년? 그러면 소년은 상관없나? 소년은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 이런 질문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모두 뜻하고 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다시 수원 노래방 폭행 사건을 떠올려 봅시다.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만 14세 미만으로서 촉법 소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안 받는다고? 그럴 수는 없지. 소년법은 없애야겠다. 폐지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인 만큼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소년법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폐지와 유지가 치열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먼저 폐지해야 된다는 쪽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폐지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과거와 달리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성숙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고, 따라서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상당히 잔혹해지고 있죠. 여러분,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 보셨습니까? 성인인 제가 봐도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과연 아이들이 저지른 범죄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자기가 촉법 소년인 걸 알고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서 난 벌 안 받으니까 자유롭게 나쁜 짓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또 신문에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형사 미성년자에 관련된 규정은 195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953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벌써 5, 60년, 60년, 6, 70년 이렇게 지나갔죠. 시대가 바뀐 만큼 우리 현실에 맞게 연령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해서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폐지론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지해야 된다는 쪽 입장은요, 아니, 소년법의 취지가 뭐냐,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냐, 즉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보내요. 그 감옥에서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만을 앞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유지해야 된다는 쪽과 폐지해야 되는 쪽 입장이 아주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소년법을 폐지하는 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 이런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중히 고민을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소년법 관련 이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